제가 앞서 그 리콜을 요구했던 옷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리콜을 요구하는 옷은 그러니까 디지털 군복으로 바뀌어서 찐복이라고 하는 그 옷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4%의 옷은, 95%의 옷은 아무런 좀 덥긴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기품원의 품질 검사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총 157만 4천 벌이 올해 방출이 됐는데요. 제가 리콜을 요구하는 것은 157만 벌 중에서 이 인가받지 못한 업체에서 생산한 10만 벌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체 디지털 군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관님께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관생도 활동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저와 행정부가 같이 이 대안 제시를 하는 일들을 펴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생도 활동화 부분도 저와 아무런 이등병 한 명 보내지 않고 언론에 그냥 하향 평준화로 하겠다 발표하시고 어제 이 사안도 제가 감사 요구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오늘 잡힌 회의를 어제 오후 3시에 이거 끼어 넣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끝내셨어요. 저에게 누구 하나 보내서 설명하시는 분도 없어요. 장관님이 원하시는 향후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신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순진하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기본계획 안에 그 병력들의 소요를 65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4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유급병이라든가 아니면 4급 판정을 받은 그 장병들을 그 충원해서 52만 명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죠? 예. 예. 지금은 4급 병들이 4급 신체 등위를 받은 분들이 현역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데 과연 10년 후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체력적으로 떨어질 텐데 그분들이 4급으로 현역을 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현역들에 대한 그 추세는 30년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자에 대한 중장기 수급 전망이 지금 이 국방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네, 그 분야는 없습니다. 예, 없으시죠. 제가 그래서 합참에도 물어봤는데 합참은 군 구조 파트 담당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병무청에 물어봐라. 병무청에 물어봤더니 공익근무요원은 현역 자원 충원 이후에 잉여 자원을 활용할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4급으로 신체 등위를 받은 것은 그 1, 2, 3위 등급을 나눠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기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군의 소요로 인해서 4급이나 이 배치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안으로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4급이나 대체 4급으로 판정받은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안 경계 초소를 해경에 넘기는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12년에 현행 법은 12년에 넘기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14년에 하겠다, 16년에 하겠다, 17년으로 가겠다. 오늘 주신 자료는 20년 정도에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해안 경계 초소로 넘어가는 초소가 총 몇 개 정도 냅니까? 해경으로 넘기는 계획이. 예, 숫자가 머릿속에 없는데. 아시는 분? 예. 합참은. 인력이 한 7,000명. 초소는 몇 개고? 인력이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예? 인력이 약 7,000명 정도 인력이 되고. 7,000명. 예. 지금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해경과 국방부가 얼마만큼을 어떻게 넘겨받을 거냐를 가지고 논의 중인데 제가 행안위에 있는 의원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해경에서는 제일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을 어떻게 넘겨줄 건지에 대한 얘기를 국방부가 계획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는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계획조차도 현재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1분만 주십시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복 문제라든가 생활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병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통폐합될 부대에 대해서는 생활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6년 안에 통폐합되는 부대들은 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 현재 계획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해경에 넘어갈 거니까, 2012년에 해경에 넘어갈 거니까 해양경계초소원은 리모델링 사업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2007년부터 10원어치도 리모델링 유지보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201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행 계획상으로 보면 17년이 돼봐서 다시 판단하겠다. 그래서 20년에 하겠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리모델링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근 20년에 가깝게 15년에 가깝게 리모델링을 하나도 못하는 이 통폐합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대의 초소와 막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명이 몇 개 초소에서 하는지조차도 장관님이 지금 제대로 머릿속에 안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딜레이 됐으면 향후에 그 막사 개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해안경계 초소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앞으로 2020년까지 그 안보 환경이 더 나을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2017년도에 재판단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결론을 도달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해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북한 세력에 대한 적시적절한 작전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해안 소초의 개보수 문제는 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이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개보수를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송영은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